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2020년 2월 ITQ 엑셀 A형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은 제가 기본적인 것들은 다 해놨고요. 자, 유효성 검사, 셀 서식, 이름 정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유효성 검사에서 H14 셀에 상품 영역 선택되도록 표시하시오. 좀 크게 해서 풀이를 해볼게요. 자, 데이터에 유효성 검사 들어가셔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 대상을 목록하시고 원본 어디냐면 C5에서 C12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유효성 검사 항상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리스트들이 나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셀 서식 E5에서 E12 영역의 셀 서식을 이용할 숫자 뒤에 명을 표시하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문자는 뭐라 그랬었죠? 골뱅이 숫자는 샵 콤마 샵샵 0을 쓰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숫자니까 25에서 22 하시고, 자,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셀 서식 들어가셔서 어떻게 하시냐면, 자, 사용자 지정 가셔서 숫자죠? 숫자니까 어떻게 하냐면 샵 콤마 샵샵 0 하고 쓰고 싶은 말 따옴표 안에다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명 이렇게 따옴표 안에다가 명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1700명인 것들은 자연스럽게 콤마가 찍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E5에서 E12 영역에 대해서 구매자 수로 이름 정의를 하시오. E5에서 E12 여기를 구매자 수 이름 정의 어떻게 하시냐면, 자, 얘가 이름 상자예요. 여기 클릭하셔서 그냥 구매자 수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다가 내가 그냥 구매자 수 입력을 하시면 어떻게 된다 그랬었죠? 내가 이름 정의한 것들이 선택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여기를 누르시면 구매자 수가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끔 이제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요것도 한번 해볼게요. 확인 담당 대리 과장 해볼게요. 담당 대리 과장 확인. 자, 굴림의 10일이죠. 자, 일단은 굴림의 10일 넣어주시고 전부 다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왜 안되니? 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늘려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셀을 합쳐주시면 되겠고요. 컨트롤 엔터 아니고 알트 엔터예요. 컨트롤 엔터는 전체 범위에 있는 것들을 다 입력하는 거고, 이렇게 한 칸 띄우시는 거는 알트 누른 상태에서 엔터 누르시면 됩니다. 자, 됐죠?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요걸 누르셔서 그림으로 복사. 아마 여러분들 거는 여기가 그림으로 복사가 있을 거예요. 저는 좀 화면이 작아서 없는데, 자, 붙여넣기 옆에 가시면은 그림으로 복사해서 확인 누르시고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요거 잠깐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크기 적당히 맞추셔서요. 자, 저는 요거를 얘로 잠깐 대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울게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고, 바로 함수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재고순위인데 어떻게 하시냐면 이 재고량의 순위를 가지고 하는 거네요. 제가 색깔을 칠해볼게요. 재고량의 순위를 가지고 재고순위를 구할 건데 어떻게 하냐면 내림차순 순위를 1에서 3까지 구한 결과 값에 위를 붙이고 그 위에는 공백으로 구하시오. 그래서 자, 이거는 우리 1월달 기출문제랑 동일한 문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if와 랭크 함수인데요. if 어떻게 쓰는지 랭크 어떻게 쓰는지 설명을 드리고 바로 문제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자, if입니다. if는 뜻이 뭐였었죠? 만약 뭐뭐이면이에요. 그래서 if만 나오는 문제들을 보게 되면 뭐뭐이면을 가지고 if의 개수를 우리가 정했었어요. 근데 지금 이 문제는 if를 여러 번 쓰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은 어떠한 조건이 있을 때 조건 충족 유무에 따라서 참 또는 거짓에 있는 것을 보여준다. 자, 그래서 if를 쓰시고 어떠한 조건을 쓰세요. 그래서 이 조건이 맞으면 참 자리에 있는 거 보여주고 틀리면 거짓 자리에 있는 거 보여준다. 그래서 쉬운 문제 어떻게 많이 나온다고 그랬었죠? 이 조건 자리에 함수를 사용한다. 지금은 우리 조건 자리에 뭘 쓰면 되겠어요? 랭크 함수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조건 자리에 함수를 사용해서 참과 거짓을 판별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자, if 예제 한번 가볼게요. 기준치가 50 이상이면 적정, 나머지는 미달로 표시하시오.
자, 그래서 볼게요. 자, if 쓰고 조건이 뭐냐면 기준치가 50 이상인 거죠. 그래서 이상은 요렇게 씁니다. 자, 얘가 얘면은 적정, 틀리면은 미달이에요. 그래서 얘가 맞으면 적정, 틀리면 미달인데 중요한 게 뭐였냐면 얘는 뭐다? 이상. 이하는 요렇게, 초과는 이렇게, 미만은 이렇게, 같지 않다는 이렇게 씁니다. 같다는 이렇게 쓰고 같지 않다 이렇게.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같지 않다 이렇게 쓰셔야 되고요. 이상과 이하 쓸 때 이 순서 항상 맞아야 됩니다. 이 순서가 틀리면은 에러가 나와요. 그래서 if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쓸 거냐면 이 조건 자리에 뭘 쓸 거냐면 이걸 쓸 거예요. 내림차순의 수리. 내림차순 순위 1부터 3까지. 그래서 어떻게 써요? 자, 쓰게 되면 이렇게 쓰면 되겠죠. if 자, 랭크를 쓰시고요. 얘가 뭐예요? 1부터 3까지니까 뭐예요? 3 이하예요. 그쵸? 그러면은 이게 뭐예요? 랭크는 순위를 구하는 함수인데 랭크가 3 이하면 뭐예요? 1부터 3까지란 뜻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얘가 맞으면 이 순위를 구하시고 뒤에 위를 붙이시면 되겠고 그 위에는 공백이니까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해볼까요? 자, if를 쓰시고요. if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자, 랭크 함수를 써서 이 랭크 함수 어떻게 쓰는지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얘가 3 이하 2면 그쵸? 순위 그대로의 순위를 보여줘야 되니까 이렇게 하시고 and 연산자를 써서 위를 이렇게 붙이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아닐 때는 공백 이렇게 쓸 거예요. 그쵸? 그래서 얘는 굳이 and 연산자를 뭐 안 써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우리가 한번 써보고 그 다음에 또 안 써보고의 차이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요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순위를 그냥 그대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얘를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느냐 얘 알아 몰라 라는 걸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이제 랭크를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면 되겠죠. 자, 랭크 가볼게요. 랭크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특정 범위에서 특정 셀의 순위를 구할 거예요. 그쵸? 이 순위 범위가 왜 중요하냐면 이 셀의 순위를 구할 건데 예를 들어서 내가 시험을 봤어요. 시험을 봤는데 반에서의 순위를 구할 거냐 또는 정교에서의 순위를 구할 거냐 순위의 범위가 달라지죠. 반이냐 한영 정체이냐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달라지기 때문에 순위 범위를 반드시 설정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순위 범위는 우리가 F4를 눌러서 고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조건에는 두 개가 있어요. 0과 1이 있는데 0은 내림차순, 1은 오름차순이에요. 자, 그래서 예제를 한번 통해서 볼게요. 자, 이 A2의 순위를 구할 건데 내림차순과 오름차순이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구할 거예요. 내림차순은 어떻게 구하냐면 A2를 구할 건데 어디에서? 이 A2부터 A6에서 내림차순이니까 0을 쓰게 되면 내림차순은 뭐냐면 높은 값이 1등 즉 50이 1등이 나오고 40이 2등 30이 3등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내림차순을 쓰게 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높은 값이 1등이니까 50이 1등, 40이 2등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오름차순은 거꾸로 랭크를 쓰시면은 A2를 여기에서 구할 건데 1을 쓰면은 오름차순은 뭐냐면은 낮은 값이 1등이에요. 그래서 오름차순을 쓰게 되면 이렇게 1, 2, 3, 4, 5가 나옵니다. 내림차순은 높은 게 1등, 오름차순은 낮은 게 1등 이렇게 나온다는 거를 우리가 인지를 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의 다 구했네요. 자, 어떻게 하냐면 이 랭크 자리에다가 뭘 쓰게 되냐면 우리가 요거를 이용해서 순위를 구해주시면 되겠어요. 일단 헷갈리니까 제가 랭크만 먼저 써볼게요. 자, 제거 순위 랭크. 자, 어디서 얘를 구할 거죠? 어디에서 순위 범위가 여기죠? 얘 어떻게 한다? F4로 고정. 내림차순이니까 조건에 0 쓰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쓰시면은 순위가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순위가 나왔는데 이 중에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1등, 2등, 3등만 얘네들만 위가 나오게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보세요. 얘를 if 그쵸? 얘가 전체가 조건이죠. 얘 제가 복사를 해볼게요. 얘가 3 이하 3 이하이면 그쵸? 어떻게 한다? 랭크에다가 위를 붙이고 그렇지 않으면 공백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자, 얘가
if의 조건. 얘가 맞으면 순위를 구해주고 그 뒤에다가 위를 붙인다. 틀리면은 공백으로 표시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복잡하진 않아요. 이 랭크 함수가 조건 자리랑 참 자리에 들어가서 기니까 어려워 보이지만 우리는 로직을 이해하셔야 돼요. if의 조건이 맞으면 얘고 틀리면 얘를 보여준다. 요거를 머릿속에 두시고 제가 얘를 가지고 이제 넣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이제 순위가 안 나오죠? 지금 보라색 친 것들만 이제 순위가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렇게 풀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핵심은 랭크 2와 3이 1부터 3까지의 순위를 한정해 준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2번. 자, 오랜만에 나온 함수예요. left 함수네요. 구매자 수 나누기 300의 정수의 크기만큼 별을 반복 표시되도록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매자 수가 어디 있냐면 여기 있네요. 자, 얘를 구할 건데 여기에다가 자, left 함수 설명 들어갑니다. 자, left는 뭐냐면 보세요. 지정한 값을 양의 정수만큼 반복이라고 되어 있어요. 좀 어렵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제가 일단 예제부터 볼게요. 자, 0.5가 있고 10이 있고 23이 있어요. 자, left는 뭐냐면은 이 문자를 반복해서 이 문자를 반복하는데 뭔만큼? 이 값만큼. 이 값의 1이면은 한 번 반복하고 값이 2이면 두 번 반복하고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left 쓰고 별을 쓰면은 별을 내가 반복할 건데 보세요. a2 나누기 10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보세요. 0.5니까 0.5 나누기 10을 하면은 얘는 뭐예요? 뭐 0. 얼마가 나오겠죠. 그쵸? 뭐 0.2 어쩌고저쩌고 나오겠네요. 자, 10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10을 나누기 10 했으니까 1이죠. 자, 23 나누기 10을 하면은 2.3이죠.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값, 얘가 1 나오면은 한 번 반복하는 거고 이렇게 한 번. 자, 얘가 2점 몇이죠? 그럼 이 양의 자리에 있는 거, 소수점보다 큰 이 양의 자리에 있는 것만 두 번을 반복하는 거예요. 함수 자체는 쉬워요. 그쵸? 그럼 우리는 보니까 다 나와 있네. 뭐라고 나와 있어요? 구매자 수 나누기 300이니까 여기다 뭐라고 쓰면 돼요? left. 별이니까 똑같이 별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고, 얘 어디 있어요? 구매자 수가 2에 5에 있네. 2에 5 나누기 얼마? 300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은데 이 함수 자체가 가끔 나오는 함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가 있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해볼게요. left 별 미음 한자 누르고 탭 누르면 이렇게 다 보이죠. 다시 미음 누르고 한자 누른 다음에 탭키 누르면 다 보여줘요. 자, 그래서 얘 누르시고 콤마 찍고 자, 어디다 얘 나누기 얼마? 300 하시면은 얘는 900이니까 3점 몇이죠? 얘는 800이니까 2점 몇이고 1700이니까 5점 몇. 그쵸? 그래서 이 개수만큼 반복되는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left 쓰는 방법 체크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3번 갑니다. sum if와 count if예요. 자, 그래서 sum if와 average if, count if 이렇게 세 개가 형제 함수인데요. sum if와 average if 쓰는 방법이 동일하고 count if 쓰는 방법이 조금 다르다. 보겠습니다. sum if는 어떻게 쓰시냐면 이렇게 쓰고 count if는 이렇게 써요. 그래서 조건 범위와 구할 범위는 항상 고정을 하면 됩니다. 예제를 통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다 나열을 해볼게요. 여기까지만. 자, 예제예요. 뭐냐면 자, sum if와 average if는 어떠한 얘의 합계, 얘는 평균이고 얘는 개수죠. 자, 보세요. sum if와 average if는 그래서 뒤에 if가 붙어서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거에 합계와 평균을 구하는 거고요. count if는 조건을 만족하는 거에 개수만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sum if average는 합계 평균은 뭐예요? 얘는 무조건 결과하에서 더할 이 조건이 있는 그 더할 구할 게 숫자가 있어야 돼요. 근데 조건은 숫자가 아닐 수도 있겠죠.
그쵸? 자, 여기 보시면은 코드 A의 점수 합계 및 점수 평균이니까 조건은 뭐예요? 조건이 코드 A고 구할 범위는 뭐다? 점수가 되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SUMIF랑 COUNTIF는 이렇게 조건 범위와 구할 범위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따로따로 써주셔야 되고요. COUNTIF 볼까요? COUNTIF는 코드 A의 개수 구하세요 이러면은 조건도 코드 A고 구할 때도 코드 A가 되겠죠. 다시 COUNTIF를 해서 개수를 구할 때 코드 A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면 조건 있는 범위도 여기고 구할 범위도 여기에요. 그쵸? 여기에서 조건만 구하면 돼요. 그래서 COUNTIF는 조건 범위 있고 조건에서 끊기는 거고요. SUMIF와 AVERAGEIF는 조건 범위나 구할 범위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조건 범위를 써주시고 조건 쓰고 구할 범위를 항상 별도로 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SUMIF 볼게요. 자, 코드 A의 점수 합계 및 점수 평균이기 때문에 자, SUMIF 보시면은 조건이 뭐냐면 코드 A니까 조건 있는 범위를 먼저 이렇게 지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조건이 뭐냐면 A는 직접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 더할 범위가 여기인 거죠. 점수 합계니까. 그쵸? 그래서 더하면은 A랑 A 10이랑 40 더하니까 50 나오고요. 자, AVERAGEIF도 똑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AVERAGEIF는 25가 나오겠고요. 자, COUNTIF 볼게요. 자, COUNTIF 같은 경우는 점수가 50 이상인가, 우리가 아까 50 이상인 거 어떻게 구했었죠? 이상은 이렇게 표시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범위 잡으시고 그 다음에 조건을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50이 넘는 게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평균 어떻게 구해요? AVERAGEIF를 한 방에 끝날 수 있는 것들인데 자, SUMIF와 COUNTIF를 쓰라고 나와 있었어요. 자, 평균 어떻게 구하죠? 평균 보세요. 평균 어떻게 구해요? 자, 우리 이거 해볼까요? 50에 우리가 두 개 있었죠. 코드가 A인 거. 얘의 평균 어떻게 구하죠? 10 더하기 40 나누기 2. 얘가 뭐다? 얘가 SUMIF예요. 그쵸? SUMIF. 자, 얘가 뭐다? COUNTIF예요. 그래서 우리는 SUMIF 나누기 COUNTIF를 하시면 되겠어요. 아이고. 잠시만요. 네.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평균 어떻게 구하냐면 SUMIF 나누기 COUNTIF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네들은 당연하게도 SUMIF와 COUNTIF의 조건 범위와 조건은 동일하겠죠. 그쵸? A 얘를 구하게 되면은 얘의 개수를 구해야 되니까. 그쵸? 그래서 여기는 동일하고 구할 범위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넣어볼게요. 자, 위에를 한번 볼까요? SUMIF. 자, 환자식 판매 금액 제가 색깔 한번 칠해 보겠습니다. 환자식의 판매 금액이니까 여기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판매 금액이니까 여기네요. 그쵸? 자, 그래서 SUMIF 조건 있는 범위 여기 F4 조건이 뭐냐면 환자식 더할 범위 어디냐면 여기가 되겠습니다. 자, 얘를 COUNTIF로 나눠요. 자, 앞에 거 똑같죠? 얘를 이렇게 쭉 복사를 해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시면은 되겠어요. 자, 우리가 한번 여담으로 AVERAGEIF 해볼까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도 나오니까 제가 일단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얘랑 얘가 똑같은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 함수가 제대로 들어간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4번 갑니다. 자, 복지용구 구매자 수의 합계 조건의 입력 데이터를 이용하여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daverage 함수는 데이터베이스 함수라고 하는데요. daverage 죄송합니다. dsum이네요. dsum 함수는 데이터베이스 함수. 그래서 앞에 d가 들어가는 것들이에요. dsum, daverage, dcount, dcount a, dmax, dmin 등이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함수라고 해서 쓰는 방법들을 다 동일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쓰시냐면 전체 범위 쭉. 몇 번째 우리가 한번 볼까요? 복지연구 구매자 수니까 구매자 수 여기 있네. 몇 번째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있네. 그쵸? 그리고 몇 번째 열은 4번 쓰시면 되겠고, 조건은 항상 어떻게 한다? 블록으로 두 칸을 잡으시면 돼요. 조건이 뭐냐면 복지 연구 구매자 수니까 조건이 이렇게 블록을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데이터베이스 함수 설명하고 바로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항상 고정해 주시면 되겠고, 몇 번째는 번째를 지정해 주시면 되겠고, 조건은 항상 블록으로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두 칸 이렇게. 자, 예제 볼게요. 일반 학생들의 점수 합계니까 D썸을 쓰시면 되겠고요. 자, 전체 범위 쭉 잡아요. A1부터 D5. 자, 점수니까 몇 번째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있네. 3. 조건이 뭐냐면 A1에서 A2. 자, 그러면 얼마 나오냐면 126이 나옵니다. 그쵸? 일반 학생들 54 더하기 72 합하면 126이고요. 자, 그래서 전체 범위 이렇게 잡고 번째 잡고 조건을 이렇게 지정을 한다는 거를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해볼게요. 자, D썸 전체 범위 잡으시고 F4 눌러주시고 몇 번째 있었죠? 구매자 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조건이 뭐냐면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얘도 고정하셔도 괜찮고 고정하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복지연구 구매자 수의 합계가 나옵니다. 볼까요? 복지연구 두 개 있네. 합계가 2469 나오는 거 보실 수가 있죠.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5번 갑니다. 두 번째로 많은 구매자 수 정의된 이름을 이용하여 구하시라고 되어 있네요. 자, 라지 형제들이 있었었죠. 맥스, 민, 미디안, 라지, 스몰. 그래서 맥스는 범위의 최대값, 민은 최소값, 미디안은 중간값, 라지는 범위에서 몇 번째로 큰 값, 스몰은 몇 번째로 작은 값.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맥스 A2, A6 하시면은 제일 큰 거 50, 민은 제일 작은 거 10, 미디안은 중간 거 30. 자, 라지하고 콤마 2 두 번째로 큰 거 찍으시면 범위에서 두 번째로 큰 거 얼마예요? 40이죠. 40 나오고 스몰은 범위 똑같이 2 찍으시면 두 번째로 작은 거 20 나옵니다. 자, 그래서 뭐가랑 뭐랑 똑같다? 맥스는 라지하고 1이랑 똑같고 미는 스몰하고 1이랑 그쵸? 범위에서 제일 큰 거는 당연히 맥스가 되겠고요. 범위에서 가장 작은 거는 당연히 민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두 번째로 맞는 거니까 라지 범위 잡으시고 두 번째를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해볼게요. 자, 정의된 이름을 구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구매자 수부터 구할 거죠. 자, 정의된 이름을 구하실 건데요. 자, 라지 씁니다. 라지 쓰고 그냥 구매자 수 콤마 2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도 되고 라지 구매자 수를 블록을 잡으셔도 자동으로 이렇게 바뀌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름 정의를 구매자 수를 해놨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구매자 수가 바뀌지 않지만 여기 되면은 바뀌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콤마 1을 쓰셔도 결과값은 똑같습니다. 어차피 똑같은 함수가 들어가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자, 마지막으로 V룩업이에요. 맨날 고정적으로 나오는 V룩업. 자, 그래서 공식이 있었어요. H14색 찍고 범위 찍고 몇 번째 열 찍고 0 찍으시면 된다. 범위는 고정하시면 되겠고 0은 항상 ITQ 엑셀은 0만 나오기 때문에 0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해볼게요. V룩업. 자, H14셀이고요. 자, 범위 잡으실 때 어떻게 한다? 얘를 봐야 된다. 얘. 자, 상품명이면 범위 어디부터 잡아요?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그쵸? 얘랑 일치하는지 확인하시고 여기부터 잡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상품명 돼 있으니까 여기부터 잡아서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범위를 이렇게 잡으셔도 되고 이렇게 잡으셔도 되는데 저는 이렇게 잡는 거를 선호합니다. 결과값은 똑같아요. 콤마 찍으시고, 자, 구매자 수가 몇 번째 있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있네요. 그쵸? 그래서 3을 찍으시고 0을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 옥창 예방 매트리스를 누르시게 되면은 자, 그냥 키워서 해볼까요? 하시면 얘는 989가 나오고 성인용 보행기 누르시면은 1480이 나오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조건부 서식 넘어갑니다. 자, 조건부 수식을 이용해서 구매자 수가 1000 이상인 행, 얘가 1000 이상인 행 전체에 다음 서식을 적용하시오라고 해서 글꼴 파란 굵게 돼 있어요. 행 전체니까 블록 이렇게 잡아주시고 어디 간다? 조건부 서식의 세 규칙. 자, 그래서 수식을 이용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쵸? 수식을 이용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수식을 사용해서 누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눌러주시고 F4 눌러서 대문자 앞에만 이렇게 달러 표시가 대문자 앞에만 달러 표시가 나오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얘가 얼마 이상? 1000 이상인 거 전체에 다음에 서식을 적용하시어 글꼴 굵게 파랑, 진한 파랑이네, 파랑 이렇게 넣으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건부 서식도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어요. 바로 2작업, 3작업, 4작업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작업입니다. 자, 1작업 시 때 B4에서 H12 영역을 복사하라고 되어 있어요. B4에서 H12 영역을 복사해서 B2에다 붙여 넣는데 제 2작업으로 바꿔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붙여넣기 하시고 다음과 조건과 같이 작업하시어 첫 번째 목표값 찾기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볼까요? B11에서 G11셀을 병합해서 판매 금액의 전체 평균을 입력한 후 H11셀의 판매 금액의 전체 평균을 구하시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전체 평균이 이렇게 되려면은 욕창 예방 매트리스 판매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 목표값을 구하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B11에서 G 병합해요. 하시고 가운데 맞춤 되어 있으니까 요거를 넣으시면 되겠어요. 자, 이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죠. 얘를 넣으시면 되겠고, 자, 판매 금액 단위 원이 전체 평균을 입력하시면 되겠고, 지금 저는 맑은 고딕으로 되어 있지만 굴림으로 기본적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굴림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테두리 넣으시면 되겠어요. 테두리 그냥 이렇게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넣으시면 되겠고, 여기다가 평균을 구하시오. 에버리지 판매 금액이네요. 이렇게 블록 잡으시면 되겠는데 얘가 174,750원이 나왔는데 175,000원이 나오게 하려면 175,000원이 나오게 하려면 판매 욕창 매트리스의 판매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 얘를 바꾸라는 얘기죠. 목표값 찾기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요거는 만료가 된 거고요. 두 번째 거 볼게요. 자, 데이터에 가상 분석 가시면은 목표값 찾기라고 있어요. 누르셔서 자, 수식셀 그대로 두시면 되겠고, 얘죠? 내가 수식이 돼 있는 셀 찾는 값이 얼마냐면 175,000원 입력하시면 되겠고, 값을 바꿀 셀 어디에요? 얘죠? 자, 그러면 확인을 누르시면 얘가 175,000으로 바뀌면서 얘가 자연스럽게 바뀔 거예요. 250원에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이니까 2,000원이 더해지니까 아마 141,000원이 나올 것 같은데 해볼게요. 확인하시면 그쵸? 141,000원이 되면서 175,000원이 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얘가 바뀐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제가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라고 노란색으로 칠해 놓은 건데 노란색 칠하시면 안 되고요. 자, 2번 고급 필터. 카테고리가 복지 용구이거나 구매자 수가 1000 이상인 자료에 상품 코드 등등등을 추출하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급 필터 한번 볼게요. 자, 고급 필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항상 블록을 이렇게 잡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내가 데이터 입력한 거.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
자, 다른 장소에 보급 필터를 누르시게 되면 이런 화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첫 번째로 다른 장소에 복사 누르시고, 자, 목록 범위는 내가 범위를 저처럼 이렇게 지정을 해 놓으시면 자동으로 목록 범위가 나와요.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요. 자, 그래서 목록 범위 확인하시면 되겠고, 조건 범위 문제에 있는 대로 하시면 되겠고요. 복사 위치도 문제에 나온 대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조건 범위예요. 조건 범위 어떻게 하시냐면, 자, and와 or가 있어요. and는 뭐뭐 이거라고 돼 있고 or는 뭐뭐 이거나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어떻게 쓰시냐면 and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자, 얘의 뜻이 뭐냐면 출발 도시가 대구이고 상품 가격이 400만 이상인 거란 뜻이고요. 오와는 이렇게 줄이 달라요. 보이세요? 얘는 같은 줄인데 얘는 줄이 달라요. 이렇게 쓰시게 되면은 출발 도시가 대구이거나 상품 가격이 400만 이상이란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조건이 뭐냐면은 카테고리가 복지 용구이거나 이거나니까 우리는 오와를 쓰면 되겠다. 그러니까 줄을 달리 쓰시면 되겠다.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구매 수가 1000 이상인 거. 자, 일단 입력해볼까요? 조건 위치가 B14인데 카테고리랑 구매자 수가 있기 때문에 카테고리랑 구매자 수를 먼저 복사를 하시고 넣을 겁니다. 자, 그래서 카테고리랑 구매자를 복사해서 B에 14셀에 붙여넣기를 하시면 되겠고요. 카테고리가 복지용구이거나 구매자 수가 얼마 이상? 1000 이상. 잠시만요. 제가 여러분들 편하게 얘를 굴림으로 좀 바꾸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복사 위치가 어디냐면은 B의 18셀부터인데 내가 필요한 게 뭐냐면은 상품 코드, 상품명, 판매 금액, 재고량 4개예요. 그러니까 상품 코드, 상품명, 그 다음에 판매 금액이랑 재고량 이렇게. 자, 그래서 고급 필터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록을 이렇게 잡아 주시고요. 자, 데이터 가시면은 고급 필터 이렇게 있어요. 필터 옆에 조그맣게 있습니다. 누르셔서 어떻게 하시냐고요? 자, 한번 보시면서 해볼게요. 자, 항상 다른 전세 복사 목록 범위는 내가 범위되어 있는 거 있으니까 한번 더 확인하시면 되겠고, 조건 범위는 문제에서 제시된 거, 복사 위치도 문제에서 제시해 주신 거 확인하시면은 나옵니다. 그러면은 카테고리가 복지용구이거나 구매자 수가 1000 이상인 것들에 얘네들이 나온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3작업 바로 갑니다. 정렬 및 부분합이네요. 자, 1작업 시트 B사에서 HC 영역 복사해서 똑같이 붙여넣기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시면 되겠고, 열너비 1 하시면 되겠고, 더블 클릭 해주시면 되겠고, 제3작업 바꿔주시면 되겠어요. 자, 보겠습니다. 부분합이 있어요. 부분합도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해보겠습니다. 자, 부분합은 첫 번째로 뭘 해야 되면 정렬을 해야 돼요. 문제의 이 출력 형태를 보시고 정렬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뭘 하냐? 자, 두 번째로 부분합을 수행을 하시면 되겠는데 순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출력 형태를 보고 밑에 거부터 무슨 얘기냐면 개수니까 개수부터 하고 그 다음에 평균을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어요.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문제에 제시된 순서대로, 그래서 문제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품명의 개수와 판매 금액이니까 항상 개수가 밑에 있어요. 순서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문제에 제시된 대로 보시면, 자, 첫 번째로 출력 형태를 보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문제에 뭐 개수와 평균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이 순서대로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부분합도 크게 어렵진 않아요. 문제 있는 대로 차근차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윤곽을 지워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옆에 있는 테두리들을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윤곽 지우기는 쉬우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라고 제가 요거를 띄워놓은 상태에서 풀이를 해볼게요. 자, 일단은 첫 번째로 정렬을 해야 되는데요. 보시면은 카테고리로 정렬이 되어 있네요. 그쵸? 카테고리로 정렬이 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정렬이 어떻게 되냐면 환자식, 복지용구, 보장구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정렬을 할 건데 대부분 사용자 정의 목록으로 되어 있다고 했었죠. 사용자 정의 목록을 만들어 주시는데요. 보세요. 정렬을 선택을 다 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정렬,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사용자 지정 정렬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정렬 기준은 일단은 카테고리예요. 그쵸? 값인데 여기를 뭘로 한다? 사용자 지정 목록 들어가셔서 새 목록이죠. 우리가 뭐였냐면 잠시만요. 안 보이네. 다시 볼게요. 환자식 복지연구 보장구네요. 보이기 쉽게 이쪽에다 한번 놔보겠습니다. 정렬 사용자 지정. 자, 카테고리인데 사용자 지정 목록에서 환자식, 그 다음에 복지용구, 그 다음에 보장구 추가 누르시면 돼요. 그럼 여기 추가가 되거든요. 확인, 그 다음에 확인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은 환자식 복지용구 보장구 순서대로 정렬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분합을 수행하면 돼요. 자, 줄 형태를 한번 볼까요? 개수 다음에 평균이네요. 그쵸? 자, 개수 다음에 평균이기 때문에 자, 부분합 어디 있냐면 자, 데이터에 가상 분석이 있어요. 화면을 잠깐 옆으로 키워볼게요. 자, 가상 분석 누르셔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요 부분합 여기 있네요. 부분합 누르셔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룹할 항목은 항상 뭐다? 내가 정렬한 거 카테고리로 정렬했죠? 그 다음에 사용 함수는 첫 번째는 개수예요. 개수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개수 여기 있네요. 얘가 뭐냐면은 상품명이에요. 그쵸? 그래서 부분합 계산 항목은 상품명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확인 누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상태로 또 부분합 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평균인데 어디 평균이냐면 여기네요. 얘가 뭐냐면은 판매 금액이네. 그쵸? 판매 금액의 평균이고, 자, 두 번째 거 할 때 중요하신 게 뭐냐면 새로운 값으로 대체해서 체크를 해제합니다. 체크하시면 안 됩니다. 체크 해제하시고 확인 누르시면은 이렇게 평균이 나오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뭐 하시냐면은 자, 그룹 해제 가셔서 윤곽 지우기를 눌러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없어집니다. 다시 해볼까요? 자, 그룹 해제해서 윤곽 지우기를 눌러주시면은 아까 옆에 있던 것들이 없어지면서 출력 형태와 같이 되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하시고 맨 마지막으로 뭘 하시냐면은 입력값들이 제대로 입력되어 있는지만 체크를 해주시고 넘어가 주시면은 좀 더 검증이 될 것 같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키워주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 차트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조금은 조정 좀 할게요. 자, 1작업 시트를 이용해서 조건에 따라 출력 형태와 같이 작업하시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얘네들이 필요한 거죠. 제가 얘네들을 보고 색깔을 한번 칠하면서 범위를 잡아 볼게요. 여러분들도 한번 눈으로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자, 판매 금액이랑 구매자 수, 제가 이거 임의로 설명하기 위해서 색칠을 해 볼게요. 예, 뭐가 필요하냐면 보세요. 경량 알루미늄 휠체어, 그 다음에 당뇨 환자용 양파 효소, 그리고 휠체어, 또 휠체어, 그 다음에 푸딩, 그 다음에 영양식, 즉 우리가 필요한 것들은 이렇게가 필요합니다. 자, 차트 데이터 범위 잡을 때 어떻게 하시냐면 항상 키보드에 컨트롤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하시는데 어떻게 하냐면 방향을 이 방향으로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한 줄 한 줄. 이렇게 선택을 뭘로 한다?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누른 상태. 제가 해볼게요. 자,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상품명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 이렇게 한 줄씩 천천히 한 줄씩.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 자, 삽입에 들어가셔서 차트를 누르시면 되겠는데요. 우리 무슨 형이냐면 묶은 세로막대형이네. 그쵸? 자, 묶은 세로막대형이니까 세로막대형으로 작업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차트가 어디 갔니? 자, 마우스 오른쪽 누르셔서 차트가 없어졌네. 그냥 요걸 해볼게요. 어디 갔지? 자, 세로막대형 누르셔서 묶은 세로막대형이었죠? 누르셔서 하시면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자, 얘를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차트 이동 누르셔서 새 시트 제4작업 일단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순서는 1, 2, 3, 4니까 이렇게 지력해서 옮겨주시면 되겠고,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차트 종류, 그리고 1작업, 그 다음에 요거 3번까지가 된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4번부터 차례대로 해볼게요. 자, 4번 차트 디자인 도구 요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하시냐면 레이아웃 3 스타일 5예요. 자, 빠른 레이아웃 누르셔서 레이아웃 몇 번? 1번, 2번, 3번. 스타일을 몇 번? 1번, 2번, 3번, 4번, 5번. 됐죠? 그 다음에 영역 서식 갑니다. 차트 글꼴 굴림 11. 자, 차트 영역이 여기에요. 그림 영역은 여기 안에. 자, 여기가 그림 영역, 이 밖은 차트 영역. 마우스로 대시면 얘는 차트 영역, 얘는 그림 영역 확인이 되시죠? 그래서 차트 영역 어떻게 하냐면은 글꼴 굴림이 안 보이네. 굴림 안 보이실 때는 이렇게 엔터 치시면 돼요. 굴림 쓰시고 엔터. 그 다음에 11포인트.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 채우기 효과 마우스 오른쪽 누르셔서 차트 영역 서식 채우기 들어가셔서 채우기 효과가 뭐냐면은 질감 채우기 무슨 질감? 분홍 박엽지라는 질감이에요. 그래서 채우기를 분홍 박엽지 하시면 되겠고, 자, 그림 영역은 채우기 흰색. 자, 그림 영역 가셔서 그림 영역 서식 가셔서 채우기를 뭐다? 단색 채우기 뭐? 흰색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제목 서식. 차트 제목을 넣으시면 되겠어요. 자, 일단은 얘를 어떻게 하시냐면 글꼴 굴림돼 있고 20포인트 20 쓰시고 엔터. 자, 그 다음에 굵게 돼 있네요. 그 다음에 채우기는 흰색 마우스 오른쪽 누르셔서 차트 제목 서식 채우기는 흰색 넣으시면 되겠고, 테두리는 그냥 이렇게 실선해서 넣어주시면 돼요. 자, 들어갔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보장구 및 환자식 상품 판매 현황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7번 서식 구매자 수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시기는 꺾은 선형으로 바꾸래요. 구매자 수가 뭐냐면은 얘인가요? 응. 자, 얘가 구매자 수 같은데 볼까요? 1작업에 C6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1작업에 C6이 상품명이 되겠고 6이네요. 볼까요? 보시면은 6 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아니면은 내가 이게 당연히 판매 금액에 클 거니까 이렇게 넣으셔도 되겠고요. 자, 그래서 구매자 수를 확인하셔서 차트 모형을 봐도 알 수 있죠? 판매 금액이 얘인 거 그쵸? 그러니까 구매자 수 얘를 누르셔서, 자, 표시기는 꺾은 선형을 변경한 다음에 보조축으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누르시고 차트 종류 변경 누르셔서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찾으셔서 확인하시면 바뀌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셔서 데이터 계열 서식 갑니다. 그래서 보조축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바뀐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레이블을 넣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게 레이블이거든요. 자, 당뇨 환자 양파 효소의 구매자 수의 계열값을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치는 출력 형태와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랬었죠, 여러분들? 한 번 클릭하면 얘네들이 다 선택이 되고 한 번 더 클릭하면 얘만 선택이 된다. 얘도 마찬가지로 한 번 클릭하면 다 선택이 되고 한 번 클릭하면 얘만 선택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구매자 수에 요거만 할 거니까 얘만 클릭하셔서 데이터 레이블 추가를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1700이 올라온 거 확인할 수 있죠. 마우스로 적당하게 위치를 변경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눈금선 선 스타일 파선. 그림 영역 안에 있는 이 선 스타일을 파선. 선 누르시면 이렇게 또 선택이 되는데요. 마우스 오른쪽 누르셔서 눈금선 서식 가서 뭐라 하냐면은 선 스타일을 파선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들어간 거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자, 범례를 가네요. 범례명을 변경하고 출력 현재를 참조하시고, 그래서 보면은 판매 금액 단위원, 우리는 한 줄이 이렇게 돼 있는데 얘는 옆으로 돼 있죠? 그래서 똑같이 옆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범례는 어떻게 하냐면 차트 영역에 클릭하신다 그랬었죠?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눌려서 어떻게 한다? 데이터 선택을 간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범례를 클릭하시고 얘를 직접 어떻게 쓴다? 지워서
판매 금액 단위 원을 쓰고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쵸? 그러면은 아이고 잠시만요. 편집을 누르셔야 돼요. 아이고 다시 해볼게요.습니다. 자, 데이터 선택하셔서 얘를 뭐로 바꿀 건데 판매 금액 단위 원 편집을 누르시고 하셔야 돼요.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옆으로 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도형 나머지 맨 마지막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을 삽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기상품 입력 삽입에 도형 가셔서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 넣어주시고 얘도 똑같이 굴림에 11포인트 하셔야 되고요. 중간중간 그 다음에 검정색 글씨고 얘는 채우기가 흰색이네. 그쵸? 그 다음에 인기 상품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크기는 적당하게 보시고 조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얼추 비슷하죠? 자, 이렇게 하시면은 웬만한 것들은 다 돼 있는데요. 자, 제가 하나 빼먹은 것 같아요. 뭘 빼먹었냐면요. 요거예요. 축 출력 형태를 참조하시를 제가 빼먹었네요. 그쵸? 한번 볼까요? 자, 주축 보겠습니다. 40, 35만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어요. 제대로 돼 있네. 그쵸? 동일하게 돼 있고. 자, 보조축 가볼게요. 0, 300, 600, 900, 1200, 1500, 1800. 0, 200, 400. 얘는 단위가 몇 단위다? 300. 근데 우리는 얼마예요? 200이죠? 그래서 얘를 300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어요. 자, 클릭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누르셔서 쭉 서식 갑니다. 그래서 자, 단위가 얼마예요? 300이죠? 주 단위만 바꾸시면 되거든요. 300. 최소값 0명 맞고요. 최대값 1800명 동일하죠. 그래서 주 단위만 300으로 바꾸시면 이렇게 변경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차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1번부터 19번까지 차례대로 하시면은 항상 출력 형태가 동일하게 되거든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보시면서 틀린 거 있는지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하시면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020년 ITQ 엑셀 2020년 2월 기출문제 A형 같이 풀이를 해보았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